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음을. 그리고 지난번 단신에 이어서 오늘은 데카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보고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12편짜리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사실 뭐 바쁘신 중에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채팅창에 혹시 보신 분 손, 그 다음에 안 보신 분 발 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발 또는 앞발 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안 보신 분들이 많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실 수 있는 플랫폼 저희가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왓챠, 라프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뭐 거의 네,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이걸 보시려면 저는 2화까지는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2화에서 반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네네. 그래서 1화에서 2화까지 보고 저희 방송을 들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좋긴 한데 뭐 꼭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보실 거면 2화까지 보시고 아 내가 이거를 볼 것인가 아니면 킬할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화까지만 보고 네. 뭔가 판단하기에는 네. 좀 아쉽다. 네. 정보가 별로 왜냐하면 없다. 네, 2화에서 좀 정말로 진짜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은 스포도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 얘기를 안 하면은 아예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할 수 없죠. 있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다 할 건데 그냥 혹시 이제 나중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이 아 내가 이 작품을 보고 이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그걸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전에 부산 외대에서 저희가 했던 강연에서 잠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듣고 또 이제 보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완결이 아직 안 났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완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산화 작가님 책, 그거를 다루면서, 아, 이 작품이 좀 데카당스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 물론 이제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가 더 예전에 나온 작품이긴 한데, 보면서 연상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같이 보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작품도 떠올랐는데 그 저희가 옛날에 읽은 단편 중에 네. 그 모조지구 동물원 같은 게 나오는 작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정세랑 작가님 거죠? 네네 맞아요. 네. 모조지구 뭐였지? 모조지구 혁명기. 아 맞아요. 네, 모조지구 혁명기라고 정세랑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을게요라는 단편집에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좀 났어요. 이 모조지구 혁명기가 그 설정이 지구에서 하나뿐에도 잠시 나와요. 네, 잠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하나뿐을 보면은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외계인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둘이서 뭐 우주 여행을 좀 하면서 이 모조지구에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드리는 중간에 보니까 차원이님은 완결까지 못 갔다고 하시고 콩땅콩님은 1화만 보고 말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2화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카당스를 보실 그 시간이 영 없다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애니플러스 TV 채널에 가시면 데카당스의 5.5화 1에서 5화까지 총 집편이거든요.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어떤 세계관 이해나 아니면 그 내용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1화까지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스포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데카당스라는 이름을
좀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카당스는 19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행한 문예의 이렇게 경향으로서 병적인 감수성이나 탐미적 경향, 그 다음에 전통의 부정, 뭐 비도덕성, 뭐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들레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랭보, 뭐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랑 이 작품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제작진들의 인터뷰를 좀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데카당스라는 그 거대 요새의 이름이 이제 데카당스인데, 그 거대 요새를 그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분이 이 데카당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요새를 설계를 했다. 요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줄거리. 일단 잠시만요. 약간 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띄워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웹사이트가 굉장히 좀 세계관에 또 좀 맞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요. 딱 컨트롤. 뭔가 눌렀더니 로그인 투 데카당스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컨트롤 3번. 요거를 크게 하시면은 이거를 그러네요. 크게 하면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네요. 그 원노트를 못 보네요. 원노트 이걸로 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데카당스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면은 로그인 투 데카당스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이키르 세카이와 지분과 키메루.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계는 내가 정한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2020년 7월에 온에어가 됐던 애니메이션이고, 이 카부라기라는 이 인물, 그리고 이 나츠메라는 인물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가는가를 다룬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이 뒤편에 보이는 이 거대한 이 구조물이 데카당스라고 해서 이동하는 요새예요.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성이고, 그래서 약간의 스팀펑크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요. 제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참 여러 가지 그런 장르적인 요소가 잘 섞여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약간 그쪽으로 좀 더 가실까요? 제가 자세가 약간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줄거리를 그러면 일단 1화까지의 줄거리, 스포가 없는 줄거리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인류가 거의 멸종한 세계예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이죠. 네, 그래서 거의 멸종을 했고, 남은 인류는 거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거대 요새에 갇혀서 거대 살죠. 이동 요새인 데카당스에 갇혀서 삽니다. 그다음에 이 인류가 멸망한 이유가, 여기서는 이 가돌이라는 아주 징그럽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가돌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아까 들어왔는데 엄청 징그럽게 생겼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 그래요? 네, 그냥 좀 뭔가 네. 몬스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나올 법한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 약간 디지몬에 나오는 악당들 그런 그렇죠. 느낌. 디지몬 같은 느낌이죠. 네, 디지몬 네, 같은 느낌. 디지몬 느낌. 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뭐 예를 들어 디지몬 같은 경우에 막 스컬 그레이몬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막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집게가 조금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네. 진짜 몬스터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이런 디지몬에 있고. 나오는 몬스터처럼. 그렇죠. 얘는 좀 괴상하게 생기는 애요. 네, 얘는 특히 좀 징그러운 애라고 나오는데 네. 그래서 가돌. 그쵸. 가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몬스터들이 인류를 많이 이제 멸종을 시켰고 거의 멸종을 시켰고 그 남은 인류들이 데카당스라는 이동 요새 안에서 살고 있다. 요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탱커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 마우스 커서가 네. 탱커랑 기어가 있죠. 네, 그 탱커라는 사람들이 직책이 있고, 있죠, 직책. 네, 기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어라는 사람들은 이 가돌하고 싸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좀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싸우고, 탱커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서포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차원이님이 싱크대 아래에 오래 둔 야채 같은 디자인이라고. 네.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탱커는 왜 탱커냐면 탱크 안에 살아서 그래요. 이 데카당스를 그래요? 움직이는 연료가 옥손이라는 연료인데 이게 이 가돌의 체액이거든요. 가돌의 체액이 옥손인데 그 옥손을 연료 삼아서 이 데카당스가 움직이는데 그 탱크 안에다가 막 이렇게 구조물을 막 이렇게 덕지덕지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탱커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탱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으로 생겼고 이 기어는 약간 좀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라던가 이런 생김새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 탱커들은 이 기어를 좀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나츠메라는 이 여자인데 탱커로 태어났지만 이 기어가 되어서 싸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친구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기어가 되고 싶은데 일단은 기어가 되려면 엄청 피지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탱커 중에서 기어가 되는 사람이 얼마 없고 그 다음에 또 나츠메는 어렸을 때 팔을 한쪽이 잃었어요. 그래서 가돌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의수를 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어가 되기에는 또 피지컬이 모자라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릴 때 그 가돌에 의해서 부모님을 또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버지를 잃고 네, 그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복수심? 그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작품에서. 네. 그다음에 콩땅콩님이 탱커, 딜러, 힐러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쵸, 약간 게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리하게 보신 것입니다. 네, 이 작품은 게임과 모종의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가 스포가 없는 구간이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펑크적인 그런 요소도 좀 있고요.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적인 요소라던가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스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작품을 보실 분들은 방송을 약간 멈추시고 작품을 보고 오시고 나는 스포 들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삐용삐용삐용 스포 경고. 스포일러 알라트. 자, 스포일러. 데카당스 탄생의 비밀이라는 이 영상이 있어요. 네. 지구가 망한 이유. 그래서 이것도 애니플러스 TV에 있는 그 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40년대 후반에 2400년대. 2400년대 후반에 인류에 의한 대기 오염지수가 치사량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오는 클립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됐고 그 국가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자사히 사이보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는데 사이보그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이게 제가 설정을 보니까 원래는 사이보그가 사실 인간이랑 기계가 합쳐진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이보그들은 그냥 좀 로봇이잖아요.
아예 그냥 다 기계 몸인데 원래 인간이었던 게 아닌가요? 처음에는 인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기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정말로 사이보그였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기계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이 너무 거칠고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기계의 인편이 더 유리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로봇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사이보그라고 남아가지고 그 사이보그로 계속 불리고 있다고 요거 합니다. 저 위에 고래처럼 보이는 저 거대한 저 비행선 네. 우주선이 이제 이 사이보그를 만드는 회사죠. 네, 회사이면서 이 사이보그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솔리드 퀘이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전 인류의 소유권을 손에 넣었대요. 이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 소유권을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권을 누군가가 살 수 있다는 그 개념도 좀 신기하고 네, 그 소유권을 한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인류의 소유권을. 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거대한 돔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오락시설 데카당스를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카당스라는 게 그냥 유원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웨스트월드라는 그 미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거대한 그런 오락시설이고 이 인류의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솔리드 퀘이크에서는 이 결정을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면 각각의 이 개체, 사이보그 개체가 그걸 실행을 하는 식으로 이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를 한다고 해요. 개미들의 사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하루 되시길 하면서 주인공이 이 카부라기라는 주인공인데 아까 보셨던 그 캐릭터랑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귀염뽀짝한 사이보그로 생겼는데 이렇게 그 게임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인간 형태의 소체로 이제 정신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설정이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채팅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스포 전의 세계와 스포 후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스포 전의 세계에 있던 그 탱커 계급의 인간들은 정말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머리에 칩이 심어져 있어요. 네, 아주 소수 살아남은 인간들이고 이 퀘이크사에서 솔리드 퀘이크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 네, 그냥 약간 동물원처럼 동물원 속 동물들처럼 그냥 소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인간들을. 왜냐하면 이 사이보그들이 이 게임에 접속해가지고 이 인간들이랑 노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리고 막 그거를 중계도 하죠. 생중계도 하고 게임을 하는 걸 생중계해가지고 막 방영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기어고, 약간 구분이 잘 안 가네요. 기어들을 보면은 피부색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네, 피부색을 여러분이 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좀 사람과 다른 색깔로 나오고.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은 캐릭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서 피부색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근데 탱커들은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네, 왠지 모르겠지만 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보면은 그 작품 내에 보면은 막 무슨 문신 가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부색 가게 이런 게 나와요. 피부색 가게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였나? 이거는 이제 내부의 그 모습들이고요. 컨셉 아트. 네, 컨셉 아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탱크 안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너저분한 이런 거주지에서 살고 있고요. 네. 보면은 이런 좀 식으로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죠. 구룡성체. 그렇죠. 구룡성체 같은 모습의 그런 거주지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가도르의 설정이었고, 그다음에 이건 캐릭터 설정이고, 아 지금 삥뽕 하는 게 들리는데 저희 집이 아니고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기어 친구들. 기어 친구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다양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처럼 생겼죠. 약간.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할 때 이 원래는 사이보그인데 그 이런 인간형 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기어와 네. 탱커가 있다. 네. 그래서 탱커는 네, 탱커는 그냥 인간이고 네. 자신들이 뭐 게임 속 세계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맞아요. 솔리드 퀘이크라는 기업에 이제 통제받고 있어가지고 뭐 얘네들이 예를 들어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은 암살을 당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기어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고 사실은 사이보그들인데 이 인간 신체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실 그냥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다. 요 가돌 죽이기 게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본체고 그 다음에 게임에 접속하면 이런 몸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가돌을 죽이면은 그 옥손이 이제 가돌의 신체 내에 있어가지고 체액이어가지고 그거를 죽여가지고 그 옥손을 모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랭킹을 따져가지고 막 1위가 누구냐 2위가 누구냐 막 이런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솔리드 퀘이크사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런 거를 이제 꿈에도 모르죠.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제 그 따로 사이보그적인 몸이 있는 애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츠메라는 친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얘는 그런 거는 꿈에도 모르고 있죠. 있는데 얘가 카부라기라는 그 요 아저씨를 이 만나게 아저씨도 되는데 기어죠. 네, 이 아저씨는 맞아요. 기어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보그 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세계의 비밀을 다 아는데 이 나츠메가 그래서 그 왜 기어가 되어서 막 가돌이랑 싸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찮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싸워도 사실 가돌이라는 거는 이 게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몬스터라는 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몬스터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리젠드여야 되죠. 그쵸. 네. 근데 이 나츠메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돌이랑 싸우는 이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 뭐 이런 약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보면서 얘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는 자살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옥손을 주입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옥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손이란 게 그 약간 만능 연료 이런 그쵸. 느낌인 것 같아요. 만능 연료. 이 세계에서의 모든 뭔가 기계나 뭐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세계의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휘발유보다 조금 더 이제 쓰이는 범위가 넓은 것 같죠. 네. 어쨌든 사이보그들은 다 이 옥손을 주입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인간은 이 가돌의 고기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탄수화물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사는 그 요새인 데카당스가 그 옥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옥손을 주입을 안 해가지고 네. 가동을 정지를 이제 스스로 하려고 했다. 근데 네. 그 자동 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뭐 옥손을 안 넣으면은 몇백 년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던가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뭐였냐면 그냥 옥손을 넣고 네. 계속 살았을 때도 이 그 기계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이 150년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가동 정지까지 150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옥손을 안 넣으면은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한 뭐 닷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카부락이라는 캐릭터가 그 사실은 원래 기어였고 가도를 사냥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첩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데카당스 세계 안에서 버그, 그러니까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들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아버린 인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버그를 써가지고 가도를 더 쉽게 사냥하는 방법을 개발한 그런 기어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족치는 그런 일을 맡게 됐단 말이죠. 왜냐면은 원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자기가 아끼는 어떤 후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한테 버그를 쓰는 법을 알려줬죠. 약간 치트키 같은 걸 알려줬는데 그게 리미트 해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게임 시스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였고 그래서 치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금 보안을 맡고 있는 그런 존재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면 너는 첩자를 하면은 너를 폐기 처분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첩자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의문인 게 옥손을 주입하는 거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게 언제 일인 건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좀 이게 첩자 일을 하다가 질렸나 좀, 뭐 그렇게 좀 현타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츠메를 만나기 뭐 직전쯤에 그 그거를 직전쯤에. 그만뒀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나츠메를 만났는데 얘는 칩이 없어요. 나츠메. 칩이 고장 났죠. 칩이 고장 나가지고 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버그인 거예요. 왜냐하면 칩이 없으면은 살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살아있는 인간이면서 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뭐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뭐 세계의 비밀을 알거나 이렇게 해도 시스템에서는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시야 같은 것이 이제 다 사실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그런데 나츠메는 유일하게 그런 게 되지 않는. 실시간 감시를 받지 않는. 왜냐면 어릴 때 심장마비? 죽을 뻔해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 칩이 고장 난 거죠. 심정지가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그런 존재고 그래서 일단 나츠메가 그 버그란 존재고 그래서 사실은 카부라기는 이 나츠메를 없애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근데 이 나츠메가 너무나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 카부라기한테 어떤 영향을 준 거죠. 카부라기를 좀 구원을 했다고 그 안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단계까지 발버둥쳐 보이겠다고. 그렇죠. 그런 약간 소년 만화틱한 대사가 나오죠.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카부라기가 원래는 이 게임 경찰이 계속 그 어떤 멘트를 복창을 시키는데 이 세상에 버그는 필요 없다 라는 멘트를 계속 복창을 시켜요. 이 카부라기한테. 그러면서 이 세상의 원래 멸망을 했던 게 인간이 멸망을 했던 게 이 세상에 오류 버그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게 멸망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버그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 게임 경찰은.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에서도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디비니티라는 오토마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멘트를 복창을 시키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카부라기가. 과연 버그가 이 세상에 필요가 없을까? 나는 이 버그인 이 나츠메라는 존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버그는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것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약간 반항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츠메는 이 카부라기한테 그 기여가 되는 법을 또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싸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전수를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또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도를 없애버리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카부라기가 그래서 그건 사실 이 세상의 틀을 좀 바꾸는 행위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데카당스라는 게임 그다음에 그 게임과 이렇게 가돌과 이제 뭐 인간과 뭐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어떤 그런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고 그러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 그 한 축을 없애고자 하는 거니까 사실 틀을 깨고 나는 이 버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에 동의하지 않아. 그걸 아예 깨부수겠어. 그 룰을 깨부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도와가면서 그 세계를 좀 뒤집어 엎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그렇죠. 전복시키자.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장르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 스팀펑크라는 게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던가 그 견인도시 연대기라고 저번에 네, 저희가 소개 드린 적이 있죠. 네, 모터 영화로도 렌진. 나온. 네, 모터 렌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폭망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소설은 뭐 소설 자체는 되게 좀 그 호평을 받고 거작이니까.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고 그게 좀 떠오르는 장르고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왜냐하면 그 여기 보면은 소체를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의 카브라기 이 아저씨랑 왼쪽의 요 약간 피부색이 좀 진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다르고 요 카브라기랑 둘 다 똑같은 그 정신체가 들어간 소체입니다. 그러니까 카브라기는 몸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 데카당스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약간 사이버펑크를 연상을 시키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네. UI도 시야에 뜹니다. 맞아요. 네. 구글 글래스 같은 것처럼 구글 글래스에 보면은 막 안경에 이렇게 그렇죠. UI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체에 로그인한 사람은 시야에 다 UI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대화도 할 수 있고 메신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뭐였죠? UHD인 거죠. 그러니까 어패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은 소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얼터드 카본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게임 판타지. 게임 판타지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게임 판타지이면서 메타 게임 판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그 게임 시스템을 어떻게 좀 없애버리는가. 그러니까 그 게임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뒤집는가에 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아원? 그 만화가 생각나네요. 소아원도 있고 그 만화 웹툰 웹툰 시네탑?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게임 판타지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이 데카당스는 철저히 게임입니다. 게임이라서 아까 왜 로그인 로그아웃 버튼 보셨잖아요.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 소체의 생김새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깨알 같았던 게 그 게임 약관을 처음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폰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시작을 해보시면 처음에 약관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이제 체크를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튜토리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잡몹이라고 하죠. 그 아주 쉬운 그런 난이도가 쉬운 그런 몬스터부터 잡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무기도 사고 그 다음에 좀 스킬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그 기어로서 이제 좀 게임을 즐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정기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 같은 게 나옵니다. 뭐 대규모 업데이트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설원 퀘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뭔가 좀 아주 센 몬스터를 잡으러 간다던가. 와우라고 하면 뭐 대격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데카당스에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돌이 바깥으로부터 침입했다. 뭐 이러면서 뭐 물리치자. 뭐 이런 퀘스트가 이제 막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스러운 그런 이제 운영을 시스템이 하고 있고, 시스템 또는 아까 잠시 나왔던 캐릭터가 요 캐릭터가 이제 그 게임 마스터라고 할까요? 네, 마스터로서. GM? 네, GM으로서 또 이 게임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데카당스를 미나토, 운영하고. 네, 미나토라는 캐릭터인데 그 다음에 이 카부라기라는 캐릭터는 이 미나토랑 좀 친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미나토가 약간 카부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카부라기를 좀 감싸려고 하고 좀 계속 좀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카부라기는 뭐 그냥 일반 캐릭터인데 이제 좀 잘하는 캐릭터? 네. 플레이를 잘하는 캐릭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작품은 전자오락수호대. 아, 네. 네, 전자오락수호대라고 하는 웹툰이 이제 그 게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고, 그 사실은 누가 게임에 접속을 하면은 그 접속한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좀 연극을 하는 거다. 이런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좀 뭔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차원이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던 게임 회사와 플레이어와의 간담회가 생각납니다. 라고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게임 회사가 그 플레이어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게임 회사의 룰에 감히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이 반론을 제기를 하면 교정시설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아예 처형이 되거나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데카당스라는 세계, 요 돔 안의 세계도 사실은 어떤 통제를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도구?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데카당스가 사실은 저는 계속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데카당스가 이 세계를 지탱하는 좀 핵심적인 장치인가? 아니면은 데카당스 외에도 어떤 이 사회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가? 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나오기에는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돌이 있고 가돌의 그 분변? 그 배설물을 가지고 또 옥선 같은 걸 좀 생산해내고 그게 어떤 갇힌 생태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 국가가 아닌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설정이 되게 흔한 것 같아요. 네, 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미 디폴트가 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착각물이죠. 또 한 개. 왜냐하면 이 주인공 나츠메가 이 세계의 진실을 모른다는 그런 면이. 그래서 트루먼 쇼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월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많은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작화라던가 액션씬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타치카와 유즈루라는 감독인데 이분이 진격의 거인에서 액션씬 연출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회전하는 그런 액션씬 이런 게 좀 화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작화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 세계랑 사이보그 세계랑 그림체가 아예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펜 두께가 다르죠. 네, 인간이랑 이 사이보그랑 그쵸, 펜 두께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작화 스타일 자체가 좀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면 재미있어요. 재밌고 그다음에 설정들이 상당히 방대해요. 저희가 아까 지금 사실 스토리라기보다는 설정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설정만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40분이 지나갔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설정이 상당히 상세한데 그거를 약간 해설처럼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전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네. 꺼질 것 같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색하지 않게 그런 설정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어렵지 않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설정이 방대한데 12화짜리잖아요. 1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2화짜리 스토리로 구성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옥손에 대한 설정이 좀 더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카당스라는 게 이 세계를 구성을 하는데 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요소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별로 사실 상세한 스토리가 잘 안 나와요. 주연 나츠메랑 카부라기 외에는 예를 들면 미나토가 왜 카부라기를 그렇게 챙기는지 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쿠레나이라는 아주 좀 여장부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캐릭터도 그 주인공은 굉장히 좋아. 그 카부라기를 굉장히 좀 그 동경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캐릭터죠. 네, 그런 캐릭터 네. 요 쿠레나이라는 캐릭터인데 요 쿠레나이라는 캐릭터의 뭐 뒷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조연급 캐릭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짧게 막 지나갑니다. 요 페이라는 캐릭터라던가 이 나츠메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네, 나오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보그 세계에서 네. 그 이 데카당스에 접속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뭘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잘 안 나오는 편이고 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분량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네. 하죠. 그래서 이게 탱크 안의 모습인데 네. 고여 있습니다. 그 초록색 이게 옥손입니다. 네. 그래서 옥손이 고여 있고 그 위에 약간 수중 도시처럼 베네치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상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이고 작화도 좋고 네. 스토리 같은 것도 뭐 그 무난한 편이고. 네. 군더더기가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봤을 때는 시작할 때는 정말로 좀 이건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가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몰아보니까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작품이다. 이 설정을 이 정도로 이제 뭔가 산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이건 상당히 좋은 작품인 것 같고 또 중간중간 제가 좀 놓쳤던 부분들 약간 드라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심리를 좀 세세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좋게 봤는데 저는 이런 약간 클리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시스템이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뭔가 전복시킨다거나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드는 그 생각이 이거는 일종의 자살이 아닐까 시스템의 어떤 자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작품에서도 좀 그 시스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버그는 사실 우리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 이미 그렇죠. 존재하는 건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작품에선 사실 엄청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클리셰를 활용한 작품들 대다수를 보면은, 이게 일종의 시스템이, 면역 반응? 네, 면역 반응이라고 할까요? 네. 자가 면역 반응? 그런 건가? 음.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작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약간 저는 그런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야 진화는 이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것이 이제 그 돌연변이에 의한 그런 새로운 형질이 추가됨으로써 이 전체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시스템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이 등장해서 카부라기랑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게임 경찰이라던가 버그라던가 이런 존재는 다 이제 시스템이 다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버그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어 왔다. 너네가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런 시도마저도 시스템 안에 편입을 시켜서 계속 그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반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 내부에 계속 축적을 해왔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그 에필로그에 봐도 이렇게 그 가도를 없애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 시스템의 큰 틀이 뭐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네, 바뀌진 않았고 어쨌든 이 사이보그 그리고 사이보그가 어떤 기업의 그 인프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은 이제 그 오염된 환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그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은 이 오류라는 거는 없애야 될 것으로서 인식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바이오쇼크도 많이 생각이 나죠. 네, 바이오쇼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약간 미술 설정? 그리고 좀 그런 약간 스팀펑크적인 그런 요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화두도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왜냐하면 나츠메는 중간에 그런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패닉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몬스터고 쟤네들이 우리를 막 죽이고 그래서 쟤네를 무찌르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가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뭐 기어라는 존재도 그렇고 다 만들어진 것이었고 우리가 알몸이 발버둥 쳐도 이 세계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당연히 패닉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 처져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 그럼 나는 왜 살아있는 거고 왜 싸우려고 했던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축 처져 있으니까 나츠메한테 이 쿠레나이라는 캐릭터가 물론 그 캐릭터는 이 세계의 진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듣고 보고 느끼고 실제로 경험한 것은 너만의 것이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마치 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어떤 유리상자 안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미친 과학자가 네. 통 속의 뇌를 조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커다란 무대 안에 살고 있는 그냥 연기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하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네요. 그런 것도 좀 면은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좀 약간 감탄을 했는데 나츠메가 되게 앞도 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도전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계속 도전하고 약간 자기의 껍질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옆에서 페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페이가 갑자기 나츠메를 좀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츠메가 왜 그래 막 이랬더니 페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이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계속 뭔가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계속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 같은 용기가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지금처럼 변함없이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너는 자꾸 내가 싫어지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가치관이 더 옳고 뭐 바람직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건데 둘의 가치관이 다른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이제 계속 진취적인 사람을 보면 약간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좀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상당히 그 어떤 섬세한 그런 부분들, 좀 감정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작품에서 세세하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니까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이제 50분이 넘어가니까 네, 슬슬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설정 자료들이 있는데 일본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일본어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약간 보여드리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얘네는 카부라기랑 그 다음에 그 미나토라는 친구였고요. GL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얘도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여성이면서 그 이공계 너드죠. 그래서 사실 이 사이보그 세계에서는 과연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그쵸. 뭐 여성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여성 캐릭터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카당스를 설계하는데 초기에 참여를 했던 친구인데 버그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교정시설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런 근데 이 캐릭터도 굉장히 좀 아웃라이어적인 그런 네네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사상 자체가 좀 불순하죠. 반동이라고 해야 되나 반동문자 네. 그런 면이 있고 혁명적인 그렇죠. 네. 이 세계에는 버그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캐릭터 그렇죠. 중 하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설명 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 경찰이 이렇게 생겼다. 얘네가 좀 보면은 약간 스미스 요원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선글라스 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약간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약간 스미스 요원을 연상시키는데 스미스 그런 게임 경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게 처형되는 장면입니다. 스크랩화라고 하는데 고철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사이보그를 처형시키는 장면이고 솔리드 퀘이크사에서 지내고 있던 사이보그들이 로그인을 이제 하면은 요 데카당스의 어떤 요런 소체 그 인간형 몸을 입고 이제 그 업로드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가돌이 요 수중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수중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돌의 그 배설물들을 모으는 요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그 교정시설이에요. 그래서 버그로 인식된 그 사이보그들은 여기로 가가지고 이 똥을 치우면서 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약간 복선이 있는 거죠. 이 버그를 사실 그냥 없애면 되는데 굳이 교정시설로 보낸다라는 거는 얘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약간 얘네의 쓸모를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의 설명이었고 요거는 이 지구에 이렇게 돔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요 위에 이제 솔리드 케이크 사이 그 비행선이 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돔에 공간 압축 장치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점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가 이 세계는 이제 못 써먹겠다. 네, 돌이킬 수가 없다. 포맷을 해야 되겠다. 네, 포맷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돔이 압축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나중에 이제 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가돌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오메가라고 네, 오메가라는 이 좀 징그러운 가돌이 등장하는데 이 가돌을 못 쓰러뜨릴 것 같으니까 이 솔리드 케이크사에서 그냥 리셋해 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메카닉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이게 데카당스가 막 사실 이동 요새기도 한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로봇 같은
그쵸.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레고를 가지고 이 데카당스를 재현을 한 건데 네, 상당하죠. 퀄리티가.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손이 나중에 공격을 할 때 합장을 해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네, 돼가지고 이게 캐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발사가 돼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그 가논을 물리칠 수 네, 있는. 이게 레고로 만든 뭐 이런 거고 이 밑에 보시면 이 설정화가 있죠. 네, 요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애니메이션적인 부분이겠지만 네. 이렇게 거대한 그 로봇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그 가돌한테 부딪히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근데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많이 죽는 것처럼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런가요? 하나도 안 죽던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뭐 가돌에 찔리는 사람들만 몇 명 죽고. 네. 사실 막 많이 죽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카당스의 설정화인데 이게 설정상 3,000m라고 합니다. 아, 높이가요? 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렇게 살려면은 원래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인간들이 그 안에서 막 사회를 이루고 살려면은 그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점점 커졌다고 해요. 근데 3,000m급의 이런 구조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게 중력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다 무너지. 뭐 이게 좀 그래서 판타지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한 분이 그 자기 지인 중에 자동차 그 설계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역학적인 그런 부분을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막 변신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까 제가 합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변신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캐논이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분히 판타지라고. 캐논 날아가면은 이 밑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기 뭐 이렇게 뭐 앵커를 받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애니메이션 그 뭐라 그러죠? 시적 허용? 그렇죠. 애니메이션적 허용이다. 애니메이션적 허용이다라는 거를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건 인물 관계도 뭐 이런 거고요. 네. 여기 가시면 뭐 스태프들이 인터뷰도 한 19개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지쳐가지고 못 봤는데 거기 보면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액션으로 많이 알려진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을 많이 기대를 하시겠지만 액션을 많이 기대하고 또 이런 거대 이동 요새 이 데카당스 라는 것도 기대를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드라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 군상의 드라마고 특히 나츠메와 카부라기라는 두 인물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 변해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또 다른 그런 깊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데카당스 한번 보시기를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이랑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분이시네요. 네. 10분이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뭐 계시는 분 채팅창으로 뭐 출석 뭐 손이나 발이나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들으시면서 어떤 감상 드셨는지 뭐 좀 재밌어 보이는지 데카당스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어떤 작품으로 다가올지는 또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안 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정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많아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SF 널이라던가 오늘 뭐 지난주에 소개했던 서복이라는 영화라던가 뭐 그것도 읽고 싶어요. 그 구미호 나오는 그 나인 폭스 경기? 그것도 그러게요. 읽고 싶고 이은하 작가님의 그래서 뭐 소재야 뭐 많고 지난번에 또 추천해주신 그 죽은 자의 제국 맞아요. 있고. 그것도 다뤄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뭐 소재야 넘쳐나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으로 뭐 이거 좀 다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